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잘은 못 들었지만 뭔가 훈훈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방송이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쫓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좀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랄롱도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순서를 시작해 볼 텐데 아무래도 프리시즌 일정을 시작한 손흥민 선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대회라고 이제 계속 뭐 아시아라든지 미국, 중국을 돌면서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리시즌 매치를 하는 큰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토트넘, 유벤투스, 맨유, 인터밀란 이 네 개 팀이 서로 이제 격돌을 했는데 역시 싱가포르에서 사실 최고 인기팀은 맨유였고요. 원래 동남아에서는 맨유의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뭐 맨유가 지내고 있는 숙소 앞에는 뭐 계속 팬들이 인사님을 이루면서 선수들을 보고자 하고 했고, 뭐 호텔 로비에 선수들이 나타나면 그 호텔이 막 떠나갈 정도로 뭐 함성도 들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뭐 두 경기에서 10만 명 정도의 그런 이제 관중들이 들어찼거든요. 싱가포르가 한 500만 명 산다는데 두 경기에서 10만 명. 상당히 큰 수치인데 그만큼 이 대회가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흥행 면에서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지에서 호날두 선수랑 손흥민 선수 서로 인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인기가 많던가요? 사실 뭐 팔은 조금 안으로 굽는다고 한 걸 감안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와 이제 그 호날두 선수의 인기는 거의 뭐 쌍벽을 이룬다라고 어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사실 뭐 수치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경기를 하기 전에 이제 토트넘과 유벤투스가 맞붙는데 경기 시작 전에 각 선수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오늘 출전 선수를 소개를 하거든요. 네. 그때 호날두 선수의 뭐 함성 소리가 이제 한 100이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소개됐을 때 나왔던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가 한 93 정도 되는. 어. 그리고 이제 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네. 그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유니폼 교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와 이제 호날두 선수가 서로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난 다음에 유니폼을 서로 벗어서 교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현지 팬들 또 한국에 계신 팬들도 상당히 뿌듯하다. 이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꿈을 이뤘다. 월크가 월크의 만남이었다. 뭐 이런 식의 상당히 뿌듯한 그런 반응들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100대 93은 너무 정확한 비율이라서 거의 데시벨을 측정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김정용 기자, 그 손흥민 선수가 원래부터 호날두 선수를 굉장히 우상으로 생각했잖아요. 네, 예전 인터뷰에서 내가 다른 선수는 몰라도 호날두에게만큼은 유니폼 교환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한 적도 있을 정도로 호날두를 각별히 생각하는 편인데 호날두와 손흥민 선수가 7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딱 성장할 때 축구 선수로서 이제 아직 유소년 말기일 때 그때 정도에 호날두 선수가 막 프로로서 만개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손흥민처럼 오른발을 쓰는 호날두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진짜 국내에만 한 수십만 명 정도는 호날두를 우상으로 생각했을 그렇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와 직접 맞부딪히고 서로 유니폼을 교환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네. 저도 손흥민 선수와 동갑이기 때문에 정말 호날두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네, 유니폼 저도 교환하고 싶네요. 자, 우리 이강 기자, 손흥민 선수 이날 활약은 좀 어땠습니까? 네, 45분 이제 전반에 이제 선발 출전해서 45분을 뛰었는데 정말 토트넘의 그때 에이스 역할을 했고 경기를 보면서 조금은 이쪽 방면에서 이제 호날두 선수가 뭔가를 보여주면 바로 손흥민 선수가 또 뭔가를 보여주고 약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경기장 후끈 달아오르게 했거든요. 뭐 초반에 멋진 드리블, 뭐 빠른 드리블로 뭐 유벤투스 선수 한 3명을 막 흔들기도 하고 또 골대 때리는 슈팅도 하고 역구물도 때리고 특히 이제 전반 30분에 에릭 라멜라가 토트넘의 첫 골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역습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날카로운 패스를 내주면서 그 골의 출발점 역할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이 뭐 호날두 선수가 옆에 있었지만 호날두 선수 못지않은 뭐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를 보급형 호날두라는 그런 별명을 붙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호날두 선수 못지않은 선수로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경기가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경기였잖아요. 이 대회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영국에서는 대회 자체의 권위보다는 그러니까 각 팀들의 프리시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의 몸 상태다 이런 것에 좀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특히나 해리케인 선수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뭐 해리케인 선수가 그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장에서 열렸던 그 당시에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을 했지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고 2대2로 맞서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옛날에 그 만화 영화에 보면 독수리 슛이라고 네네. 하프라인에서 뻥 차가지고 이렇게 확 내려꽂는 그런 슈팅으로 골을 뽑아냈거든요. 뭐 그 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리케인 선수의 뭐 키핑력이라든지 드리블이라든지 패스라든지 슈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부상 전과 비교해서 많이 올라왔구나, 해리케인이 부활했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네. 확실히 자국 선수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정용 기자, 지금 토트넘이 중국 상하이 홍커우 스타디움에서 맨유를 상대로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2차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8시 30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 킥오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를 뭐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예. 토트넘이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2차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손흥민은 지난번 경기 선발로 나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벤치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난번 유벤투스전에서 벤치에서 시작했던 케인, 그리고 이번에 영입된 은돔벨레, 또 주전급 선수 중에서는 베르통원, 시소코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올라오면서 지난번 경기와는 라인업을 많이 바꿨고요. 아마 지난번 유벤투스전과 같은 패턴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쯤에 네. 교체 투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전반 한 10분 이 정도 순간까지는 이제 0대 0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이건 기자, 혹시 영국에는 이 경기가 중계가 되나요? 이 경기 TV 중계는 없고요. 그 맨유 홈페이지에서 이제 MU TV라고 있거든요. 네. 그 MU TV에서 돈을 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가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경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간의 맞대결로도 참 관심을 끌지만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팬들이라면 그 손흥민 선수가 골을 더 넣어주길 바랄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강팀 상대로 유독 더 활약하는 그런 강팀 킬러 같은 면모가 있어서 더 인기가 많았던 건데, 유독 맨유 상대로는 좀 골이 없었죠. 예. 네, 그러니까 손흥민이 흔히 말하는 잉글랜드 빅6, 토트넘을 제외하면 토트넘, 맨유, 첼시, 리버풀, 아스널, 맨시티 중에서 맨유만 빼고 모든 팀 상대로 다 득점을 해봤는데, 맨유 상대로만 아직 공식 경기 무득점인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비록 비공식 경기이긴 하지만 또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이 비공식 경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어떤 일종의 맨유 징크스를 깨고 맨유전 득점을 시작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올 프리미어리그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포체티노 감독도 좀 기대를 하고 있겠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후반전에 나와서 이 맨유를 상대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맞붙었던 유벤투스가 이제 내일은 우리나라 K리거들과 경기를 갖죠? 네, 일종의 올스타전 성격인 경기가 이제 성사가 됐죠. 올스타전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진 않지만 이제 팀 K리거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제 K리그 베스트 선수들과 유벤투스가 내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오늘 팀 K리그가 먼저 소집돼서 훈련 겸 팬 서비스를 했는데, 오후에 아주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그걸 맞아가면서 이제 훈련을 했고요. 유벤투스 선수단은 내일 당일 입국해서 당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신에 유벤투스에서는 이제 유벤투스의 그 2000년 정도의 전성기의 주요 멤버로 유명한 뭐 트레제게, 다비즈, 이 두 선수가 지금은 당연히 은퇴했죠. 이 두 홍보대사가 먼저 입국을 해서 K리거 선수들과 함께 팬 서비스를 했는데, 아까 본 장면, 제가 거기 있다 왔거든요. 네네. 네, 거기 있다 본 장면 중에 재밌는 거는 지금 경남 FC에는 이광선 선수라는 수비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다비즈와 1대1 대결을 했어요. 네네. 근데 다비즈가 예전 저 같은 아재들은 기억하는 그 예전 나이키 CF 같은 데서 보여준 화려한 발재간이 있거든요. 그걸 시도하는데 곡을 쓰고. 고글은 지금도 고글은 아니지만 색안경 쓰고 다닙니다. 그 화려한 발재간을 시도했는데 다 안 먹혔어요. 이광선 선수가 다비즈를 약간 농락하는 그 포스트 플레이에 이은 뒤꿈치 기술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주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전관 예우가 없네요. 어쨌든 재밌는 장면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 팀 K리그 명단은 저희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럼 유벤투스는 참가 명단 선수 명단이 나왔는데 어떤 스타들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유벤투스는 이제 아시아 투어에 불참한 선수들이 최근에 진행된 국제 대회인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멤버들은 빠져 있습니다. 또 이제 이적 후에 아직 적응이 다 되지 않은 램지 선수 같은 선수도 빠질 예정이지만 그들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굉장히 화려한 멤버들이 남아 있는데요. 당연히 호날두, 네. 특히 호날두는 일정 시간 이상 뛰기로 아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경기장에 나설 것 같고요. 또 이제 골키퍼로 이제 돌아온 부폰, 이 팀의 전설인 부폰이 있고 또 수비수 더리우트, 다른 골키퍼인 슈챈스니, 그밖에 뭐 만주키치, 이과인, 베르나르데스키,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다가 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 팬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신 엠레찬 선수라든가 뭐 프리키커로 유명한 펴니치 네. 이런 선수들이 주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벤투스에서는 이제 마침 포지션 경쟁자들이 이번 투어에 다 불참해서 어허. 본의 아니게 주전으로 뛰고 있는 베르나르데스키 선수가 네네. 원래 약간 슬럼프였는데 이제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지난 토트넘전에서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시스트도 했고 예. 뭐 무수적으로 잘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외모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그 내일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TV로 저희 KBS에서 중계를 하거든요. 이 TV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 경기를 더 즐기면서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완전히 올스타전이면 그냥 예능으로 생각해서 선수들이 서로 수비를 열어주고 예. 막 10대 6 이런 스코어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외 팀이 오면 약간은 그 실전처럼 되거든요. 네네. 자존심 싸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올스타전의 베테랑, 그러니까 올스타전 MVP만 4번 수상한 이동국 선수가 이거 마냥 쉽게 하면 안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약간 자존심이 걸려 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은 너무 느슨한 게 아닌 좀 예. 실전 같은 분위기가 좀 기대가 되고요. 좀 뜨거울 것 같고요. 특히 호날두를 막아야 되는 K리그 쪽의 윙백들이 그러니까 호날두가 측면 공격수니까 측면 수비수들이 각오가 굉장히 대단했는데 이제 이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 노장이거든요. 예. 86년생 33살이니까. 근데 호날두가 나보다 한 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린 패기로 막아보겠다. 약간 뭐 이런 말을 살, 했고 진짜로 어린 이제 96년생 김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력으로 호날두를 이제 힘을 빼서 막아보겠다. 이런 말을 했고 이제 제일 농담을 좀 짓궂게 하는 편이 홍철 선수는 예. 그 호날두 선수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잡아서 막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주요 부위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요 부위를 잡을 경우에는 퇴장을 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대신에 호날두의 뭐 복근이라도 끌어안아서 막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이제 말은 농담으로 했지만 예. 실전이 되면 호날두를 내가 막아봤다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도 자랑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열심히 막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특히 윙백들과 호날두의 진검승부가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내일 저녁 8시가 맞죠? 네. 8시에 펼쳐지는 이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경기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우리나라 유로파 선수들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해볼게요. Are you just another slave to the audio?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Are you just another slave to the audio? 해외 축구 라디오 방송의 발롱도르를 꿈꾼다.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정용 기자, 영국에서는 이건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용 기자, 손흥민 선수 외에 우리나라 유럽파들도 프리시즌 일정에 돌입을 했겠죠? 네, 프리시즌을 각자 이제 리그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리그 일정에 맞춰서 소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그보다 좀 일찍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정규 리그보다 일주일 먼저 컵 대회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 뒤로 바로 성큼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분데스리가가 특히 한국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성실하게 준비를 마치고 이제 거의 시즌 시작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선수들이 한 팀에 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홀슈타인 킬에 있는 이재성과 서영재 선수는 특히나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 프리시즌 셰필드 상대로 골도 넣으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유망주 윙백인 서영재 선수가 합류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힘을 합쳐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또 프라이부르크에 모인 권창훈과 정우영 같은 경우에도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미세한 목 부상으로 예. 현재 빠져 있지만
이제 회복이 된다면 주전으로 올라설 게 유력하다고 하고요. 정우영 선수는 친선전에서 한 경기 2골도 넣고 하면서 이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동원 선수는 부상으로 초반 결장이 좀 유력하고요. 기성용 선수는 프리시즌 이제 뉴캐슬이 아시아 투어를 돌고 있는데 최근 연속 교체 출전하면서 비교적 천천히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기자, 이강인 선수 관련해서는 들리는 얘기가 없나요? 아직까지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본인은 뛰고 싶어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적을 아예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구단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적은 안 된다, 뛰고 싶으면 임대를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좀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뭐 구단 입장에서는 예전에 다비드 실바 같은 그런 대단한 선수를 막 싼값에 넘기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로 충만하는 상태고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의견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를 한 달 정도 지금 저희 관계자들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1군에서 데뷔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사실 김정용 기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강인 선수가 이적이란 잔류를 고민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지난 시즌에 출장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게 이강인 선수 측이 다른 팀으로 가는 걸 모색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됐는데요. 네. 사실 양측이 입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측은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최대한 많은 기회를 받아야 한다. 뭐 이적이든 임대든 일단 발렌시아를 떠나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일리가 있고요.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18세 선수에게 지금 정도면 출장 기회가 이제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많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우리 1군에서 계속 경험을 쌓아도 된다라는 입장이고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U20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도 특히 임대 형태로는 이강인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강인 선수로서는 또 팀을 고를 수도 있게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더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건 기자, 사실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의 이 전술 아래서는 이강인 선수가 뛸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이 토랄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를 이렇게 두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좌우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지난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측면 윙어로서의 역할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20세 이하 월드컵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나 아니면 투톱 아래 이런 쪽으로 공격을 아예 조율하는 그런 역할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토랄 감독 밑에서는 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 자리에 뭐 솔레르, 토레스, 게데스, 체르셰프 뭐 이런 베테랑 선수들 정말 지금 가장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뛰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레반테라든지 뭐 다른 팀들 이런 팀들은 10번 자리를 확실하게 운영을 하는 팀이거든요. 예. 그런 팀으로 가면 조금 더 많이 뛰고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현지 언론들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만은 아는 전망